그 시청자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. 너무 좀 걱정이 많으시고 약도 잘 드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음식물 조절도 잘 하고 계신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. 운동요법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이대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들이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. 하나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이고요. 다른 거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약입니다. 근데 이런 약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절이 안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운동은 이제 천연으로 혈당을 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운동 한 번 하실 때마다 48시간에서 한 72시간 정도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당뇨 진단 받으셨으면 주위에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뭐 이게 좋다더라, 운동을 하라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운동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잘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그 운동은 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좋으세요. 이게 뭐 몇 번 하시다가 좀 바쁘셔서 안 하시고 하시는 것보다는 주 5회 정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찾으시는 게 좋으세요.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즐겨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조깅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걷는 거 아니면 수영, 아쿠아, 뭐 에어로빅, 댄스 아무거나 등산이라든가 좀 원하시는 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으세요. 왜냐면 공복에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저혈당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제 운동을 하다가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지럽다든가 이런 저혈당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시작하시는 게 좋으시고요. 그 다음에 혹시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비로 뭐 주스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사탕 이런 걸 좀 구비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. 운동 강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. 일단은 한 번 하시면 한 4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으시고 40분 이상 하시면서 약간 숨이 평소보다 찬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.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좋으시고 원래는 약간 운동에도 약간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.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여유 심박수의 한 40%에서 50% 정도의 강도로 하라고 하는데 대충 한 60세 기준으로 했을 때 심박수가 105회에서 115회 사이가 운동의 적당한 강도거든요. 요새는 이제 그 스마트워치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차셔가지고 좀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가 보셨는데 심박수가 너무 낮다 싶으시면 조금 더 세게 하시고 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심박수가 좀 너무 높다 싶으시면은 적절한 그 심박수를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성 족부 병변이 있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난다거나 이런 걸 좀 주의하시는 게 좋으시고요. 마지막으로 그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. 군대에서요. 이제 군대에서 5분 대기조가 어떤 거냐면요.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5분 안에 빨리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게 5분 대기조입니다. 근데 이제 뭔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거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는데 뭔가 불규칙적인 식생활이나 아니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안 하시면은 뭔가 몸이 피로해지니까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과 운동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제 키랑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나요? 165에 키가 165에 체중이요. 네. 40인가? 아이고, 예. 저체중. 좀 마르셨네요. 이제 기관지염이랑 폐렴이랑 진단 받으셔서 기관지 확장증. 기관지 확장증이요? 그 세 가지. 기관지 확장증, 폐렴까지 진단 받으셔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신 건가요? 아니면은 했어요. 입원 치료 하신 후에 지금은 이제 폐 상태가 좀 깨끗해지셨고 염증 수치도 좀 가라앉으신 상태신가요? 좀 가라앉았죠. 가라앉았는데요. 네네. 염증 수치를 계속 검사하니까 네. 어느 정도에서 더 이상 안 떨어져요. 네, 그렇죠. 예. 이제 원래 좀 연세가 드실수록 그다음에 이렇게 좀 마르신 분일수록 폐가 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선생님, 그런데요. 네. 청소년기에 늑막염하고 폐결핵을 앓았다 그래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
원래도 이제 청소년기에도 이제 폐 결핵 같은 걸 앓으셨으면 폐가 조금 약하신 상태셨는데 예.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서 또 체중이 이렇게 적게 나가시는 분들이 폐가 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. 예, 예. 일단은 폐렴이 이제 급성으로 왔을 때는 입원 치료 잘 하셨고요. 예, 예. 이제 기침이나 가래가 좀 줄었다니까 다행인데 예. 문제는 지금 염증 수치가 다 안 내려가고 예. 다시 또 기침이나 가래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? 아, 예. 예,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만성 염증 상태에서 염증을 더 심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. 선생님. 네, 그런데 지금 한약을 먹고 있거든요. 호흡기 그 전문 한약. 예, 예. 잘하셨습니다. 예, 예. 호흡기 전문 한약은 폐에 분명히 도움을 주니까 예. 잘 하셨고요. 예, 예. 그래서 이제 어떤 기침이나 가래 상태를 좀 꾸준히 보시면서 예. 더 심해진다면 검사도 좀 필요하시겠죠. 아. 요새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예. 꼭 외출하시거나 할 때는 꼭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 예, 예.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. 예, 예. 뭐 이제 뭐 맹문동 차라든가 이런 차 같은 것도 좀 같이 드시면 좋으세요. 오미자 차라든가요. 예. 그래서 이제 한약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. 예. 몸의 면역력을 좋아지게 하고 예, 폐를 예. 튼튼하게 해서 예. 기침이나 염증을 좀 내려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기왕지사 지금 한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, 예. 그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일단은 증상을 많이 여쭤보죠. 이제 그 전신적 다한증으로 오시는 분보다는 이제 국소적 다한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. 한의원에서는. 그래서 이제 얼굴 위로 열이 올라서 땀이 막 나셔서 못 견디시는 분들, 냉면만 먹어도 땀이 나셔서 남들이 너 아프냐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또 이제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손에 이제 시험 볼 때 볼펜이 자꾸 미끄러지시는 분들, 시험지가 젖으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오시는데요. 일단은 증상을 가지고 이제 여쭤보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체열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몸의 열 분포를 보게 됩니다. 이게 땀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소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체열 분포가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르지 못한 체열 분포를 좀 정상화 시켜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긴장 많이 하는 영화 보면은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어떤 스트레스나 자율신경이 관련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이제 스트레스 관련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조절하는 쪽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.